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어서 가트 11조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 11조 수량 제한의 철폐입니다. 분량이 좀 드는 조항입니다. 가트의 원칙은 자유무역입니다. 수량 제한, 무역 상업적으로 결정되기만 하면은 그 가격이나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개입하고 싶은 것은 수량 규제입니다. 이게 X톤 이상은 수입 못한다, X톤 이상은 수출 못한다는 수량 제한은 아주 효과가 크고 그리고 집행하기도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교역을 통제하고 싶은 국가는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수량 제한입니다. 그만큼 수량 제한은 교역을 방해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트는 수량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할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다른 제약국의, 다른 회원국의 상품이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다른 제약국으로 수출되는 수출품, 그러니까 수입품에 대해서 또는 수출품에 대해서 금지를 할 수 없고 제한도 들 수가 없어요. 다만 허용되는 게 이겁니다. 자, other than duty, tax, other charges. 수출입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싶으면 그 제한은 관세가 되든지 또는 기타 내국 세금이 되든지 또는 명목이야 각국이 정하겠습니다. 어떤 그 수수료를 부과하든지 비용을 부과하든지 이러한 수단 말고는 이러한 수단이 아닌 그것이 비록 쿼터이든지 아니면은 수출입 허가이든지 또는 기타이든지 이거 다 못하고 이거 웨더야 요것도 다 못하고 그 형식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이것만 하는데 이거 외에 거라면은 그것이 쿼터건 뭐건 그 이름에 상관없이 금지도 못하고 제한도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타국에서 오는 수입품이나 타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도 매길 수 있고 세금도 부과할 수 있고 수수료도 부과할 수는 있어요. 자, 이러한 수량 금지 조항, 이 수량 금지, 이것만 허용된다. 그랬으니까 수량은 포함이 안 되니까 수량은 당연히 금지되는 거겠죠. 자, 이 1조는, 이 수량 금지를 하는 이 1조는 A, B, C 쭉 나오는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예외로 할 수가 있어요. 수량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쿼터, 라이센스, 기타 매주, 이게 듀티, 텍스, 아더 차지가 아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데야. 지금 식량이 지금 뭐 조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크리티컬하게 매우 심각하게 부족하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다른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또 상품의 분류나 등급을 매기는 거라든가 또는 마케팅에 필요한 기준이라든가 기타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범위는 이 수출입 금지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게 뭐가 필요할까? 제가 프랑스라 그럽시다. 프랑스는 와인이 유명해요. 프랑스 와인을 외국에다 내다 팔아서 그 명성을 유지하면서 그 막대한 수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와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와인도 있겠지만 나쁜 와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와인을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어요. 또 그 등급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도 달리할 수가 있을 테지요. 그런데 이 등급을 매겼는데 아주 하품, 그야말로 저질의 하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의 수출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 수입을 올리고 있는 프랑스라면 아주 저열한 등급의 포도주가 외국에 유통됨으로 해서 프랑스 와인이라고 하는 그 국제적인 명성을 훼손당할 것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와인은
이 정도 등급 이상만 수출돼야 된다. 이 정도 등급 이하는 수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류나 등급이나 마케팅의 규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타당한 거죠. 그런 거에는 수출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농산물이나 수산품에는 수입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첫째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정부의 조치상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입 제한을 예외적으로 농산품이나 수산품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영이 어떤 대치냐 보겠습니다. 자, 판매나 생산이 허용된 국내 동종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다시 합니다. 판매나 생산이 허용된 국내 동종 상품의 수량을, 국내 상품의 수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수량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내 상품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판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국내 상품의 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판인데, 그럼 외국 상품 제한할 수 있죠.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국내 동종 상품의 퀀터티를 제한하는 거고요. 또 이것은 퀀터티는 똑같은 퀀터티인데 다 보겠습니다. 자, 외국 상품이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상품입니다. 그런데 다 여기에는 그 조건이 또 하나 붙었죠. 동종 상품에 국내적으로 동종 상품이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외국 상품이 이 국내 상품하고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 상품, 외국 상품이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국내 상품의 퀀터티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금 제한하고 싶어요. 또 여기는 판매나 생산이 허용된 국내 상품의 양을 제한하고 싶어요. 이런 제한할 경우에 이런 양을 제한하는 국내 조치, 정부 조치가 있다면은 그 조치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량 제한, 수입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까는 1번이고 역시 2번, 3번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를 실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정부 조치입니까? 보겠습니다. 자,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그 동종 상품입니다. 국내 동종 상품의 일시적인 공급 과잉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여기 보겠습니다. 동종 상품에 충분한 국내 생산이 없을 경우에 그 외국 상품이 동종 상품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국내 상품의 서플러스가 있다면 그 서플러스를 지금 어떤 목적에서든지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산물과 수산품인 경우에는 수입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by making 이 서플러스의 경우에는 자, 이 템포러리 서플러스를 지금 없애는 거예요. 템포러리 서플러스를 지금 리무브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 없애려는 수단이 그저 모아다가 벌판에서 불태워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거나 또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떤 국내 컨슈머 그룹, 대개 못 사는 그룹이든지 그러겠죠. 일단 국내 일정 그룹에게 이 서플러스를 공급이 과잉된 이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템포러리 서플러스를 없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조치를 정부가 지금 취하려고 하면은 그 정부 조치 취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국의 상품 수입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자, 보세요. 지금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서플러스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지금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내 상품에 서플러스가 생겨서 또는 국내 상품의 퀀터티를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국내 상품의 서플러스도 제한을 해야 되고 국내 상품의 양도 제한하는 판국인데 그 국내 상품과 직접적으로 대체가 돼요. 그 국내 상품을 서플러스를 제한을 하면은 그러면 국내 상품하고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 상품의 수입이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지요. 그걸 막아야지 국내 상품의 양이나 국내 상품의 서플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정부 조치가 이런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멀 프로덕트, 쇠고기라 그럽시다. 고기의 수량을 지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적에서인지 고기의 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고기는 어떻게 생산이 되냐면은 그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국내에 있는 고기 잡아서 소 잡아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이 쇠고기 생산이 그 쇠고기라고 합시다. 그 쇠고기 생산이 directly dependent on the imported commodity예요. 외국에서 수입한 소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는 소가 없어요. 국내에서 쇠고기 생산하는 방법은 외국에서 수입된 소를 이때 imported commodity는 되게 무생물입니다. 여기서 그냥 생물로 봅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된 그 쇠고기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동물의 생산품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은 그 생산이 외국 상품에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니까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지 않고는 이 상품의 생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수입 제한을 허용한다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입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 C항의 수입 제한이죠. 자, 이러한 지금 설명드린 이 C항의 수입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시행은 이러한 예외적인 요건에 따라서는 시행은 해도 되는데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공표해야 되냐면 첫째, 수입을 허가하는 상품의 가치나 금액이나 또는 양 어느 기간 동안에 앞으로 1년 동안 수입을 한다든지 2년 동안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특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특정 기간 동안에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양과 가액에 대해서 공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양과 가액이 변동이 있으면 역시 공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출입 금지 그 수량 제한이 허용되는 수입 제한 여기서 이제 C하니까 수입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국내 생산, 국내 동종 상품의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조치를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입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국내 상품의 양을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국내 상품이 어떤 형식이 있냐면은 외국 상품이 이 국내 상품을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국내 상품을 양을 제한하는 판국인데 그것과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계속 허용하면은 국내 상품의 양을 제한하는 그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 양을 지금 제한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로만 1번의 제도를 시행하는 할 때 지금 로만 1번상의 그 국내 상품의 양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총 국내 생산한 것 대비 수입되는 총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수량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상품을 수량 제한하기, 국내 상품의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동종 상품의, 동종 외국 상품의 지금 수입량도 제한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상품이 100이었다 그러고 외국 상품이 100이었다 그럽시다. 그럼 50대 50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국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줄이는데, 제한하는데 그 비중, 서로의 그 비중이 총 국내 생산 대비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100대 100이었으면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50대 50, 75대 75 이런 식으로 같이 균등하게 제한이 돼야지. 옛날에는 국내 상품 100, 외국 상품 100, 100, 100이었는데 국내 상품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75로 제한을 하고 외국 상품은 느닷없이 25로 제한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사실 그래서 국내 상품 보호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proportion which might be reasonably expected. 그 이전에 100대 100이었으니까 제한을 하더라도 역시 75면 75, 50이면 50 똑같이 비슷하게 제한을 하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reasonably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죠. 예. 자, absence of restrictions. 제한이 없을 경우에 100대 100이었으면 제한을 도입하더라도 똑같이 100대 100이었으니까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때 75대 75, 50대 50 비슷하게 같은 비율로 내려가겠구나 하는 그 비중은 변동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그 비중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아래 사항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를 해라. 그 아래 사항이 뭐냐? Proportion prevailing during the previous representative period. representative period는 그 이전에 대표하는 기간인데 이게 그 이전에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특정 기간 동안에 프리베일링 했던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났던 그 비중이 무엇인가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100대 100이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100이었는데 외국에 수입되는 100이었는데 75는 A 나라에서 오고 25는 B 나라에서 왔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자, 이거 보시고 그 과거의 특정 기간 동안에 프리베일링 했던 그 프로포션 A 나라는 75, B 나라는 25였구나 라는 이 비중을 고려를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A가 75, B가 25 받았던 그 비중이 그나마 유지가 되게 수입을 제한을 해야지. 수입을 제한을 했는데 결과로 보니까 예전에 25로 받았던 B한테는 갑자기 75%를 주고 예전에 75로 받았던 나라는 갑자기 25%로 줄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상품의 교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다른 요소가 뭔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지도 정중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라.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 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입니다. 이것도 양이 좀 제법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량 제한까지만 하고 국제 수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